이스라엘에 의한 북한 폭격 가능성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주된 이유는 이스라엘이 과거 핵 개발을 추진하려던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한 상황에 비해 현재 북한이 이스라엘의 안보에 더 큰 위기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마스, 헤즈볼라, 시리아의 공격 대부분이 북한에서 수입된 무기를 활용하고 있음이 밝혀지면서 이스라엘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2023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이스라엘과 북한 간의 충돌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제작한 600달러 가치의 로켓이 이스라엘의 최첨단 방어 시스템을 마비시켰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보아 하마스와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 실제로는 북한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이스라엘의 판단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사드 당국이 하마스로부터 한글 표기된 무기를 노획했습니다. 북한의 땅굴 파기 기법과 패러글라이딩 침투 기법이 도입됨에 따라 이스라엘과 북한 간의 직접적인 충돌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북한의 하마스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영국 텔레그래프는 2014년 7월 26일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북한 및 레바논의 무역회사를 통해 수천만 달러 규모의 교역을 했다는 정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에서 직접적으로 북한 무기가 크게 조명되었습니다. 이는 북한이 이스라엘의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2021년 이스라엘 안보연구기관 알마 연구교육센터의 보고서에서는 헤즈볼라가 북한의 무기 수출 회사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로부터 땅굴 자재와 기술을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이 기술이 현재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군사 전문가들은 2021년부터 하마스 무장 세력이 F-7 로켓 추진 수리탄과 불세-2 대전차 유도미사일 ATGM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의 연결고리가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지난 10월 13일 조선중앙텔레비전을 통해 하마스의 북한 무기 사용을 가짜뉴스로 일축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하마스 소탕 작전을 통해 그 증거가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군의 국경을 초월한 타격 작전 및 한국 인원 확충 배경. 이스라엘은 최근 철해검 작전과 하마스 소탕 작전에서 국외 대상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마스를 지원하는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하마스의 지원 기반으로 알려진 근거 세력을 타격하는 작전을 진행 중이며 최근 시리아의 공항을 공습함으로써 국경을 초월한 작전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하마스의 배후에는 북한, 이란, 러시아 등의 국가가 있으며 이들로부터의 무기 공급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은 북한과의 연계를 의심하며 한국어 구사 능력을 가진 인원을 대대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군에서는 한국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청년들을 모집하여 국경 감찰대에서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스라엘의 한인 동포 이유정 씨가 2022년 5월 이스라엘 독립 74주년 기념식에서 이스라엘군의 최고 군인 대상을 수상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점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시리아, 헤즈볼라 간의 전투에서 한국어가 들려온다는 것으로 북한 요원들이 여러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작전을 가속화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이스라엘이 다양한 인종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활용한 해외 스파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동양인 외모의 이스라엘인 자원을 활용해 대북 공작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양계 유대인 중에서는 중국의 카이펑 지역의 유대인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중국인의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유대교의 교리를 따르며 이스라엘 국적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북한 내에서 활동하는 중국의 화교들 중에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인 모사드와 연계될 수 있는 인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북한 내에서 이스라엘 모사드의 활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의 북한에 대한 직접 공격 가능성. 2023년 10월 15일 백악관은 북한의 나진항에 8월 이후 대형 선박 4척이 입항한 것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이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한 무기 선적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북한에 대한 공격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서방 국가들, 특히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에 매우 주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한반도 문제와 유엔 관련 이슈와는 관계없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이스라엘 본토를 타격할 능력이 없다면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승리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는 공개적인 선전포고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북한에 대한 사고 위장 공격의 가능성.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보다는 사고로 위장된 공격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용천역에서 발생한 폭발 사건에서는 시리아의 핵 물리학자 12명이 북한의 핵 개발 관련 업무에 참여하려는 중 기차 폭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인한 것인지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국은 북한의 용천역 폭발 사건 복구 작업을 지원하였고 이 사건은 사고로만 기록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앞으로 북한에서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전에 이란의 핵 개발자들을 제거하였고 미넨 올림픽 테러 사건의 용의자들도 모두 찾아 제거하는 등의 엄청난 결단력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지도부를 대상으로 한 공격의 가능성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북한 당국이 이 문제의 책임을 어디에 돌릴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다섯 번째, 예상치 못한 북한 체제의 전복 가능성. 현재 북한은 시리아, 이란, 헤즈볼라 및 하마스와 같은 단체들의 무기를 공급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자극하고 전쟁 중인 러시아에게도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은 국제적으로 많은 적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시기 동안 주로 한국을 위협하였으나 현재는 국제적으로 많은 적을 만들고 있어 북한의 위협을 받는 국가들 간의 국제적 연대와 첩보 공유 활동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의 체제의 변화나 급격한 사태, 변동의 가능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통일을 대비한 준비 필요. 북한 체제의 전복의 가능성이 뜻밖의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는 이스라엘과의 적대 관계 및 러시아의 무기를 제공함으로써 우크라이나, 동유럽, 나토 국가들과의 적대 관계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정권의 붕괴를 바라고 있는 제3자의 국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외 공작 능력이 탁월한 이스라엘을 북한이 건드린다는 것은 국가 체제에 엄청난 위협이 될 일로 여겨집니다. 특히 사고를 가장한 지도부가 탑승한 기차나 비행기의 폭발, 건축물의 붕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북한 내부의 힘의 공백으로 중국이나 러시아의 개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황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보당국은 모사드와 같은 다른 제3자 국가의 정보당국과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며 북한의 체제 변화에 따른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